구직자를 위한 기업 트렌드 시각화 경진대회에 참가한 팀 케어베어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클러스터링과 여러 기업 간 비교 시각화를 통해 기업 트렌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발표는 문제 제기 및 데이터 소개, EDA, 클러스터링, 태블로를 통한 비교 시각화, 기대 효과 및 한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취업 불황의 시대의 구직자를 위해 저희는 두 가지의 문제에 맞춰 기업 트렌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대다수의 구직자가 한 시즌에 여러 기업에 지원하지만 그 기업들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여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비교에 사용되는 여러 지표를 변수로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클러스터별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트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일 기업의 정보 수집과 여러 기업의 비교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한 기업 트렌드는 기업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평균 연봉, 기업 인지도, 고용 안정성, 소재지 이렇게 5가지입니다. 기업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지표로서 2020년도의 매출액과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5개년의 영업이익을 사용하였으며 기업 인지도를 보여주는 데이터로는 2021년의 기사 노출 빈도를 사용하였고 고용 안정성은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수,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를 통해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사 관련 데이터를 제외한 기업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제공하는 API와 사업 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기사 관련 데이터는 네이버 뉴스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된 기업은 총 300개로 한국거래소에 명시된 산업군과 주식시장 업종 분류 WICS를 참고하여 총 10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한 후에 각 산업군별 시가총액 상위 30개의 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링과 시각화를 하기에 앞서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분석에 사용된 20개의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아웃라이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군을 축으로 하여 그린 막대 그래프를 보면 각 변수에 대해 산업군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의 분석에서 10개의 산업군도 변수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사업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을 파악하여 조사하였더니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의 유무 역시 변수로 선택하였습니다. EDA를 통해 발견한 데이터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며 특정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클러스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측값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거리 지표가 필요한데 이때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가우스 디스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 모델은 PAM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 하나인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경우 아웃라이어에 민감하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능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EDA의 결과로 데이터에 아웃라이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PAM 기법을 선택하였습니다. PAM은 K-매도이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 하나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닌 다른 디스턴스 메저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관측값의 포인트를 클러스터의 중심점으로 사용하여 최적의 집합을 만들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에 둔감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적의 클러스터 수를 찾기 위해 토탈 위드인 서մ 오브 스퀘어를 이용하여 스크립플롯을 그렸습니다. 플롯의 결과를 보고 엘보우 포인트를 5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300개의 기업이 5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PCA를 통해 얻은 2개의 주성분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표현한 플롯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클러스터가 경계를 가지고 구분되었습니다. PAM의 결과로 분류한 5개 클러스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진행하였고
시각화에 대한 결론은 각 클러스터별 특징으로 정리한 후에 이를 한두 개의 태그로 요약하여 나타내 보았습니다. 클러스터 1의 가장 큰 특징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제철 등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두루 기간 산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직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기간 산업, 블루앤화이트라는 태그를 달아주었습니다. 클러스터 2에 속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특히 유통업 기업이 가장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달 왔어요 라는 태그를 달아주었습니다. 클러스터 3에 속한 기업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최하위이고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등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갓 상장한 이라는 태그를 달아주었습니다. 클러스터 4는 4개년 동안 영업이익 성장률이 음수가 된 적이 없으며 이에 속한 기업들의 주 산업군이 소프트웨어와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였고 MZ세대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패션이 회색 후드티인 것에서 착안하여 회색 후드라는 태그를 달아주었습니다. 클러스터 5에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속해 있으며 모든 지표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 이 클러스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라는 의미에서 국밥형 기업, 빅컴퍼니라는 태그를 달아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블로를 이용한 시각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각화 대시보드는 두 페이지의 기업 비교 시각화 대시보드와 세 페이지의 단일 기업 시각화 대시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업 비교 시각화 대시보드에선 관심 있는 기업을 여러 개 선택하면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봉,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수, 2020년도 매출액, 2021년도 기사 노출 빈도, 영업이익 성장률에 대한 비교 그래프와 함께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히트맵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단일 기업 시각화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업 시각화 대시보드에선 관심 있는 기업을 선택하면 기업명 옆에 나타나는 클러스터링 태그를 통해 1차적으로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기업 본사 소재지를 나타낸 지도와 더불어 기업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봉, 2020년도 매출액, 2021년도 기사 노출 빈도를 산업군 평균 및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추가로 영업이익 성장률 그래프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수, 남녀 직원수의 차트도 제공하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최신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비교 시각화 대시보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4개의 증권사를 비교하는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히트맵을 통해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갖는 기업은 NH투자증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메리츠증권이며 키움증권은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자는 여러 증권사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여 자신이 중요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증권사에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시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 시각화의 강점이자 기대 효과로서는 첫째, 단일 기업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비교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PEM 클러스터링을 통해 300개의 기업을 5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였으며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공통점을 통해 기업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별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 기업의 성장성 및 경쟁력, 고용 안정성, 사회적 인식 등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업군별 상위 30위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도기업의 전반적인 특징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산업군별 매출, 성장률, 직원수, 근속연수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산업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최신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선하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케어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